안녕하세요. 기스맥 장영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암 예방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그 무서운 암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까? 요즘 암이 너무 많은데 이 암을 예방하는 것이 최고잖아요. 암은 예방이 최고예요. 그죠? 암이 걸린 다음에는 방사능 치료, 항암 치료, 그다음에 건강을 챙기려고 운동하고 여러 가지 하면요. 굉장히 시간을 소모하고 또 힘이 굉장히 들어요. 그리고 그거 치료하느라고요. 엄청 많은 시간을 소모하잖아요. 암 예방 두 번째. 자, 우리가 암에 안 걸리려면 뭐가 좋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즘 코로나 안 걸리려면 뭐가 좋아져야 돼요? 네, 면역이 좋아져야 돼요. 면역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면역이 좋아지려면 뭐가 좋아져야 된다고요? 예, 간이 좋아져야 된다고. 지난주에 우리 계속 얘기하죠? 간이 좋아져야 된다. 간은 언제 좋아지냐? 그러면 간이 좋아져야 되는데 간이 좋아져야 면역이 좋아지는데 간은 언제 좋아지냐? 그 말입니다. 간은 밤에 좋아진다. 밤에 좋아지는데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간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때 간이 에너지를 받는다. 에너지 받는 시간이 이때다. 이걸 무슨 시간이라고 하면 자축시라고 그랬어요. 자시와 축시라고 그랬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를 가지고 하면 자치와 축시. 그러면 이건 언제냐? 지구가 있으면 여기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 반대쪽에 갈 때가 자시와 축시라고 그랬죠. 이쪽에 자시와 요게 자와 요게 축이고요. 여기가 오시와 미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간이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고, 여기는 간을 쓰는 시간이에요. 에너지를 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써야 돼요. 파워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자축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이때 보고 숙면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숙면이에요, 숙면. 자, 숙면을 하려면 우리 몸에 뭐가 나오냐면요. 태양을 반대로 비치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멜라토닌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멜라토닌은 어두울 때 나와요. 캄캄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밝으면 멜라토닌이 덜 나와요. 우리 주무실 때 어디 외국에 나가서 주무시는데 조그마한 불이 켜져 있으면 밤에 자다가 선잠을 자잖아요. 빨리 깨지요. 근데 캄캄해야 잠이 오잖아요. 핸드폰에 불도 없어야 돼. 배터리 불도 없어야 돼. 캄캄해야 잠을 많이 자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그때 멜라토닌 호르몬이 뇌에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잠을 자는데 이때 만약에 불이 밝게 해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역을 가장 좋게 하려면 일단 잠자리를 어둡게 하는 겁니다. 안면 커튼을 치는 거예요. 밖에 불이 밝으면 좋다, 답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깊은 잠 못 주무시는 거예요. 왜? 이 뇌가 그렇게 못 나와요. 호르몬이 안 나와요. 멜라토닌이 나와야 되는데 멜라토닌 식품을 먹을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어두울 때예요. 아무리 잠 오는 식품을 수면제를 먹어도요. 햇빛 속에 탁 있으면요. 깊은 잠이 들어와요. 그 수면제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잠을 자려면 캄캄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방향을 잘 잡는 겁니다. 잠자리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잡으면 좋겠어요? 네, 머리를 어떤 쪽으로 두라고요? 동쪽으로 두라고. 서쪽으로 두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어떻게 받았냐 하면 산 사람은 머리를 북쪽으로 두면 안 된대. 죽을 사람이 머리를 북쪽으로 둔대. 너가 죽을라 그러면 머리를 북쪽으로 두라.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분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옛날에 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북쪽으로 둔다. 그래서 북망상천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알아요? 죽을 때 북망상천을 간다. 그래서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 머리를 북쪽으로 놓고 돌아가셨대요.
북망산천이라는 것은 중국에 산소를 쓸 데가 없어요. 중국은 북망산이라는 데만 묘지를 쓸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죽으면 그게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북망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망산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소리꾼들이 상여를 메고 가면 이건 가면 언제 오나 북만산천 찾아간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머리를 북쪽으로 둬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놓고 그리면 한쪽에는 N극과 한쪽에는 S극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주고 당겨요. 이해가죠? 지구는요, 거대한 자석에 의해서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N극과 하나는 S극 두 개밖에 없어요. 사람이 누울 때도 이쪽에는 북쪽이고 이쪽에는 N쪽은 북쪽이고 이쪽에는 남쪽이에요. S극은 남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누웠는데 내가 머리를 북으로 남으로 두고 있으면 자석에 당기는 힘이 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거를 머리를 이쪽으로 놓고 잤다고 생각해 볼게요. 나는 머리를 피가 좌우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야 되는데 심장을 중심으로 자석의 힘은요 좌우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숙면이 잘 되겠냐는 겁니다. 이러면 몸에 정전기가 쌓여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피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자리는 N극과 S극. 그래서 집이 어떤 집이 가장 좋냐 하면 어떤 집을 선호해요? 예, 남쪽, 남향을 좋아하잖아요. 왜 햇빛도 들어와요. 겨울에 따뜻하기도 하지만 남북으로 있을 때는요, 머리 두기가 가장 좋아요. 잠자기가 남이 아니면 북이고 아니면 동과 서다. 우리가 벽을 중심으로 탁 붙여놓고 침대를 깔든 자리를 깔면 벽의 형태대로 까니까 이 남북으로 있을 때 가장 좋다는 거예요. 머리를 잠자기가 좋으니까 남향을 그렇게 쳐왔잖아요. 태양이 들어오는 것도 좋아요.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너무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또 사람이 집이 말라요. 집에다가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집이 너무 건조돼요. 그러면 집이 건조되면 습도가 없어요. 그렇게 적당하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자리는 아시겠죠? 그렇게 첫째, 불을 다 끈다. 캄캄하게 만든다. 두 번째, 잠자리의 방향을 잡아준다. 예? 방향을 일단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잠을 잘 주무실 수가 있는데, 다음에 잠자는 방의 방향이나 잠자는 방향도 좋지만 집의 위치가 또 더 중요해요. 또 위치가 중요한데, 내가 머리를 문 앞으로 뒀다. 문에 바람이 실실 들어오는 대로 두면 이게 아무리 남북일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북쪽에가 문이 있어가지고 찬바람이 실실 들어오는데 머리를 두고 자면 밤에 바람은 나한테 살인자예요. 이게 강도예요. 풍수지리 속에 밤중에 잠자리는 강도라. 문에다가 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열어놓고 문 열어놓고 잠을 자보세요. 그러면요 깊은 잠을 못 자요. 잘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소리도 얘는 들어요. 귀는 들어요. 한밤중에 모기 소리 듣잖아요. 귀가 싹 어두운 사람도 귀는 들어요. 이 뇌는요 그렇게 예민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내 인생이 살아가는데 힘을 주는 게 뇌가 컨트롤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의 시그널이 가줘야 되는데 이 전기 시그널이 가잖아요. 가는데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잖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치매, 내 전기에 대한 거 치매가 왜 걸리는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계속 할 테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기수맥을 치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시 기수맥을 치셔서 그 다음에 거기 구독, 빨간색 구독이 있어요. 그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 좋아요. 그 다음에 밑에 종이 있어요. 알람이 있어요. 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늘 강의를 같이 공유하면서 참 우리가 지금 어디도 듣지 못한 그런 강의를 우리 같이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자연과 함께 내가 어떻게 건강을 찾을 수 있는지, 자연과 함께 살면 내 몸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숙면을 취하려면 자, 그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도 숙면이 취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나는 캄캄하게 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머리를 둬요.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그게 왜 안 올까요? 숙면은 뭐하고 상관이 있다? 내 파동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 먼저 얘기했잖아요. 지구의 파동이 얼마라고요? 지구의 파동이 7.83Hz라고 얘기했어요. 자, 뇌의 파동도 얼마냐면 7.83이에요. 왜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경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뭘로 만들었냐?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그랬어요. 그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나? 지구에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땅과 똑같은 파동을 가져요. 지구가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70%가 물이라는 거예요. 인간도. 지구를요, 따지면 70%가 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바다가 더 넓어요. 육지보다 바다가 훨씬 넓잖아요. 그리고 흙도 파면 흙 속에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흙과 똑같이 나도 70%의 물로 만들어져 있다. 자, 그런데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이 파동이, 지구의 파동이 7.83, 내 파동이 7.83이에요. 그런데 이 파동이 숙면을 취할 때,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 올 때는 이 파동이 제로로 간다는 겁니다. 내 파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하면 0에서 4로 가야 되는데 0에도 간다는 거예요. 파동이 0을 되면 신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1초 동안에 한 번도 안 뛰어요.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연속극 보면 툭 뛰다가 안 뛰면 사망 그러잖아요. 그것이 1초에 한 번이라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1초에 한 번, 1초에 한 번도 안 뛰어. 그러면요, 그때는 신을 만나고 있어요. 그게 2초, 3초, 4초, 5초, 1초, 1분 동안에 한 번도 안 뛰어. 그럼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사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간은 밤에 좋아지는데 이 밤에 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자율신경만 조절이 될 때 이 간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또 어떻게 될까? 자율신경에 끌리지 못하면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까 얘기했듯이 자석이 남북으로 땡기고 있는데 내가 동수로 누웠으면, 내가 기가 딸리면 자석이 가다가 땡겨주는 힘이, 지구 힘이 더 크니까 내가 피가 못 가겠잖아요. 그럼 뭐가 걸리겠어요? 뇌경색. 뭐 걸리겠어요? 중풍. 뭐 걸리겠어요? 심장마비.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심장마비가 언제 가장 자다가 잘 일어나냐면 밤 12시부터요, 3시 그 사이가 가장 많이 일어난대요. 그 사이가 잘 죽는데, 그래서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 우리 했잖아요. 제일 많이 죽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저도 저하고 같이 자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하숙을 하는데 같이 자다가 새벽에 죽었어요. 아침에 자는 게 시체예요. 그때가 새벽 2시 반이래요. 의사가 오더니 그쯤 죽었대요. 겨드랑 밑에만 따뜻하고 다 상그라니 죽었더라고요. 이게 밤중에, 젊은이가 밤중에 죽었어요. 그것만 죽었나? 또 한 사람도 내가 밤중에 죽은 사람, 12시 반에 죽는 사람도 봤어요. 뭐냐면 밤중에 내가 기초대사량, 다시 말하면 자율신경만 조절할 때는 내 몸에 다른 게 다 약해요. 근데 가장 약하면 그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 위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이게 잠자리 위치 방향, 풍수지리 속에 잠자리 위치 방향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암. 그럼 암은 면역을 좋아져야 된다. 간이 좋아져야 되는데 잠자리를 잘 자면 암이 없다. 독일의 지구 병리학자 커프 수시대라고 하는 분은요, 땅 밑에서 방사능보다 더 강한 방사능 동위 원소에 의해서 사람을 쏜대요. 방사능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엑스레이를 방사성과라 그랬어요. 지금은 영상의학과라 그래요. 이 방사능을 계속 쐬고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을 때 엑스레이 기사는 칸 밖에 가서 찍잖아. 우리는 엑스레이를 쐬고 있는데 엑스레이 기사는 칸을 만들어 놓고 칸 밖에 가서 찍어요. 안 쳐다보고 있어요. 왜?
거기에 방사능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환자는 한 번씩이지만 방사능 기사는 매일 씌니까 이것이 방사능 동위원소가 밑에서 올라오는 수맥 파동이래요. 수맥의 파동이래요. 자, 여기 이제 요거를 공부하고 나서 수맥 파동 7헬스예요. 이거를 공부하고 이제 조금만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일본 노동성에서는 혈액 중에 수맥파를 쏘았더니 소인 결과 이게 암세포로 전이되더라는 겁니다. 독일의 하그 박사는 이 사람이 암 환자를 5,348명을 20년 동안을 암 환자를 연구했대요. 그리고 암 환자 밑에 잠자리를 연구했더니 99%가 침대 밑에 수맥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수맥파가 7Ls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덴마크의 유리커 박사는 수맥파는 반드시 없애야 된대요. 안 없애면 이게 암이 걸린대요. 하버드 데이드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카이스트, 영남대 주수지를 공부하는, 전문하는 대학마다 이제 수맥파를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을 파는 사람도 수맥파를 얘기를 합니다. 엘로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들은 물을 파기 시작을 해요. 이 엘로드가 수맥이 있나 없나를 이 엘로드로 알아요. 보세요. 요 엘로드를 가지고 지금 이건 제가 그냥 옷걸이를 갖고 엘로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로 갖고 수맥이 있나 없나를 알아요. 장윤규 우리 집에 수맥 이게 안 움직여요. 근데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이름을 갖다 댑니다. 김경화. 그 집에 수맥 수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서울시청에도 수맥이 있나? 서울시청 수맥 있대요. 바로 이름을 대면 수맥이 다 나와요. 이것만 아니에요. 어떤 집에든지 갖다 대면 다 나오는데 이름만 갖다 대면 그 집에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제가 갖다 대 보겠습니다. 수맥.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 대면 이름이 기분이 나쁘니까 제가 그냥 작은 소리로만 했어요. 바로 이렇게 엘로드를 갖다 대는데 수질에 물을 파는 사람도 이걸 들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 움직이는 데서 다시 기계를 갖다 놓고 다시 점검하는 일입니다. 이 수맥파는 7Ls로 가지고 오니까 이게 참 나쁜데 어떻게 되냐. 잠을 잘 때, 자, 숙면을 취할 때는 델타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델타파는 파동이 0에서 4Hz예요. 위에 세타파라고 하는 있어요. 이 세타파는 4에서 7Hz예요. 그 위에 알파파가 있어요. 알파파는 7에서 14Hz예요. 베타파가 있어요. 14에서 25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을 잘 때 보세요. 요거는 선잠을 자는 자리예요. 그리고 꿈을 꿔요. 요거는 숙면을 취해요. 자, 내 밑에가 수맥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수맥이 있으면 파동이 어떤 파동이 오냐면 4에서 7의 파동이 온다는 7. 7의 파동은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선잠을 자고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파동이 오면 내가 선잠 속에 살아요. 잠을 자는지 마는지 잠기가 굉장히 밝다 그러잖아요. 아까요. 잠기 밝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숙면을 못 취하시잖아요. 잠기가 숙면을 탁 취하면요. 아이들은 숙면을 잘 취해요. 왜? 한 집에 부부간에 싸움을 해갖고 난리가 나고 밥그릇이 날아가도 잘 몰라. 아침에 보니까 날아가가 있어. 이게 숙면이라는 거예요. 총알이 날아와도 잠을 자요. 군대 가면요. 전쟁터에 정말 잠을 안 재우잖아요. 깜빡 자는데 총알이 날아와도 자요. 이것이 정말 잠자는 숙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숙면을 길게 자야 돼. 어떻게?
잠잘 때 숙면을 자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면 저녁 내 사이클을 가지고 타냐? 아니,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잠자는 사이클은 요게 7, 0에서 4, 참 4에서 7, 그 다음에 0에서 4, 또 4에서 7, 또 4에서 7, 0에서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선잠을 자고요, 여기는 숙면을 취하고요, 여기는 꿈을 꾸고요, 여기는 다시 선잠을 자고요, 여기는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를 밤 사이클로 해요. 하루에 사이클로. 이거 보통 하는데 거의 한 1시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니까 하루에 6, 7번은 이 사이클을 탄다는 거예요. 이렇게 숙면을. 그러니까 사람은 잠잘 때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자주 꾸시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악몽에 눌리는 꿈을 꾸시면 꿈자리가 나쁘다 그러잖아요. 치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것을 손에 기억을 했다가 이것이 필요할 때 꺼내야 되는데 꺼내지 못하면 치매잖아요. 언제 치매가 걸린다고요? 충격을 크게 받으면 뇌 속의 전자파가, 정전기가 뇌의 벼락을 때려요. 그러면 기억을 상실한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려면 델타8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뭘 없애야 된다고요? 첫 번째 캄캄하게 해라. 두 번째, 잠자리 방향을 잘 잡으세요. 세 번째, 수맥파가 있으면 그 밑에 수맥파를 없애세요. 수맥파는 절대로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보세요. 의학적인 용어로 뇌파가 선잠을 자는 파동을 밤새도록 가지고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조금 자는 듯 하다가 또 깨고, 자는 듯 하다가 또 깨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뭐가 걸리냐면요, 면역이 안 좋아져요. 다시 말하면 면역이 안 좋아지면 뭐가 걸렸다고요? 암이 걸린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많은 암에 유럽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암에 대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의 하그 박사가 20년 동안을, 그 사람은 암 전문이에요. 독일은 암을 우리처럼 수술하는 걸 먼저 하지 않고 암이 걸리면 먼저 자연요법을 먼저 쓴대요. 땅을 먼저 밟으라고 그런대요. 땅을 밟으라고 그런대요. 땅을 밟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침대마다 다 검사를 했더니 99%가 밑에 수맥이 있더라잖아요. 그 암 환자는요, 다 수맥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도 암 환자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암 환자가, 특별히 암 환자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잠을 못 잔다. 물어보세요. 암 환자들 잠 잘 자냐? 아니요, 잠을 못 잔대요. 깊은 잠을 못 잔대요. 제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문의를 해요. 진짜 선생님 잠 못 자요. 잠을 잘 못 잔대. 그리고 암 환자를 직접 만나서 제가 잠자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면 정말 잠자리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잠자리 바꾸세요. 정말 잠자리 바꾸셔야 돼요. 우리 집에도 우리 집 사람이 간암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잠자리 바꿨어요. 이 잠자리를 바꿔준 거예요. 잠자리 바꾸고 나서요, 몸에 정전기를 뺐더니 그게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우리요, 모든 사람은요,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날 대사 과정이, 간이 대사를 하는데 대사를 잘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잘 먹어서 암 예방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제일 먼저 뭐요? 예, 자연의 환경을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자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자꾸 드시는 겁니다. 과유불급으로 아무리 좋다는 음식도 계속 드시면 걸려요. 대한민국처럼 사람처럼 먹는 거 신경 많이 쓰는 나라 있습니까? 암에 좋다는 거 다 드시잖아요. 텔레비만 틀면 암에 대한 거 나오잖아요. 항산화에 대한 거 TV만 틀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암은 1위잖아요. 어떻게 1위를 합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이 있어요. 자연을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까지 짐승까지 다 다스리게 하자. 그 온 땅을 다스리래요. 근데 땅을 다스려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꾼데 그거는 기경이고요. 그거는 기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다스리는 거는요. 아니요. 오는 수맥을 자르는 것을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땅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다스리기만 하세요. 그러면 이제 건강해져요. 그 다음에 쭉 가면 19절 가면요. 29절 가면 우리는 풀과 야채를 우리의 먹을거리로 주셨잖아요. 먹을거리를 그때부터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우리 몸속에 가져오는 것이 최고의 면역이에요. 고기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되면 잘 안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시간이 공부하겠습니다. 꼭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기수맥을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구독, 음지, 좋아요, 알람 종 있어요 치시면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참 건강하게 저희들 살아가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